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 재판을 계속 하느냐에 대해서 담당 재판부의 몫이다.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공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단 여부에 대해 국회에 답변을 했는데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몫이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 해석과 적용 여부와 관련해서 대통령 임기 중에도 개별 재판부의 유권 해석에 따라 심리가 계속될 가능성 열어둔 것이라는 그런 평가가 나옵니다. 아마 이재명 후보는 뜨끔할 겁니다. 지금 대법원의 입장은 설사 이재명이 대통령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이재명 지금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재판이 계속 되느냐? 이거는 그 재판부가 판단한다. 대법원은 국회 법사위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질의 회신에서 대선에 당선된 형사 피고인에 대해 헌법 제84조를 적용해야 할지 여부는 해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소추의 개념에 기소와 재판 모두가 포함된다라는 입장이고 그래서 대통령이 된 피고인 재판은 중단돼야 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반대로 민주당을 제외한 많은 법조계에서는 소추는 오로지 검찰의 기소만을 말한다. 사실은 민주당이 이것을 논란으로 만들기 전까지 우리나라 국민들 보통 사람들은 소추 그러면 당연히 검찰의 기소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요. 대법원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건에 관해 사전에 의견을 표시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대법원은 의견을 말하지 않겠다. 이런 겁니다. 하급심의 재판 중단 여부에 대해 선제적으로 교통 정리를 하지 않겠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그렇게 지금 재판이 모두 대통령 선거 이후로 공판 기일이 연기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구하기, 사법부 압박하기 후반을 대선을 앞두고 무더기로 강행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재명 면소 법안 처리입니다. 면소라는 건 뭐냐? 소출을 면한다 이런 거지요. 대형 법정주의, 어떤 죄든 벌을 주기 위해서는 그 죄가 우리나라 법에 정해져 있어야 된다. 남의 물건을 훔쳤다고 하더라도 절도죄라는 그 법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이를테면 이제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에 살인죄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이재명이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허위사실 공표로 공직선거법 위반의 혐의를 간주를 해서 너는 당선 무효야. 너는 피선거권 10년 동안 박탈이야. 이렇게 법원이 선고를 할 수가 있는데 공직선거법을 개정을 해서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의견 표명인지 아니면 행위인지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그러니까 이재명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는데 이재명의 거짓말은 의견 표명이 아니라 행위에 해당된다. 이제 이랬거든요. 그걸 집어내서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그 내용이 허위사실 공표 부분에 행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에 관한 처벌의 근거가 됐던 유죄라고 본 그 근거가 됐던 행위 부분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면소가 된다. 물론 국회 본회의 통과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6월 3일 선거 전에 그거를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시키면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지요. 이제 그래서 아마 본회의 처리는 통과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직후에 아마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의대 대법원장 껌을 하겠다고 그러고요. 대법관을 뭐 30명으로 증원을 한다. 익명으로 증언을 한다. 그걸 소위원회로 또 넘겼습니다. 사법부 대선 개입의 내용을 밝히겠다 그러면서 청문회도 강행을 했습니다. 이재명은 제2, 제3 내란 세력을 법정에 세울 그 법정은 깨끗해야 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식의 독재 정치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그 이재명 구하기, 사법부 압박, 무더기 법안 강행 처리를 저지할 힘이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를 19일 앞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당장 가장 급선무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재설정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본인의 거취를 결단해 달라 뭐 이런 요구가 확산돼 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자진 탈당도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아무튼 국민의힘 당의 공식 입장을 정리를 하겠다. 개별적 입장이 아니라 그런가 하면 김문수 대선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본인이 잘 알아서 판단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을 뭐 품었다 이렇게 본 언론들도 있던데요. 그건 아니고요. 거기까지는 아니고 본인이 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은 했지만 본인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다. 바로 열고 닫고 스스로 결당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압박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거 때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그 결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오만한 정당은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정서와 심리가 작동을 합니다. 조선일보가 오늘 일면 톱에 오만한 민주당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은 면죄법, 조희대는 특검법, 오만한 민주당이다. 선거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했고 본회의를 넘으면 이재명의 면소가 가능한데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대법원장은 특검법을 상정을 하고 이재명은 제2, 제3 내란 세력을 단죄를 해야 되는데 그 법정은 깨끗해야 한다면서 사법부에 대한 판사들에 대한 이렇게 보면은 대대적인 개입과 인사를 할 것처럼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미리 이렇게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법정은 깨끗해야 된다. 거꾸로 뭐 우리법, 인권법 출신 판사들로 모두 채울 테야. 그래서 제2, 제3 내란 세력들을 선고하게 할 테야. 뭐 이런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시무시한 말을 이재명은 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상대로 특검법을 상정을 하고 그래서 이재명 본인은 면죄법, 조희대 대법원장은 특검법. 이건 뭐냐? 오만한 민주당이다. 이 오만한 이 단어를 일면 톱에 올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서 한정사를 돌아보건대 오만한 후보, 오만한 정당 우리 국민들은 반드시 단죄를 했었습니다. 임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아무튼 마무리를 해야 된다라는 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한덕수, 한동훈, 홍준표 우연히 다 히읗자로 시작되는 이름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분들을 반드시 이번 대선에 모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태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문제에 당의 처신이 적절치 못해 죄송하다. 또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에 대해서도 사과를 했고 또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매일신문은 조희대 청문회 그리고 조희대 특검 그것이 법 위의 민주당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희대 청문회 특검 법 위의 민주당 오만한 민주당 이런 뜻이죠. 거침없는 사법부 압박 승권 분립 무력화 네, 이 도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한국갤럽하고 뉴스원이 이제 함께 조사한 건데요. 한국갤럽이 조사한 거죠. 뉴스원은 의뢰로 4일에서 5일 조사하고 일주일 뒤인 12일, 13일 조사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후보 등록을 하기 이전과 후보 등록 이후 조사를 비교를 한 겁니다.
이재명은 후보 등록 전이나 후보 등록 후나 비슷합니다. 전국적인 추세는 50에서 51. 물론 압도적 과반을 차지하고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추세입니다. 김문수 14에서 30일, 14에서 30일, 무려 17%포인트가 치솟았습니다. 이준석 5%에서 8%, 3%포인트가 치솟았습니다.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 한국갤럽 기준으로 이재명은 50에서 50일 변화가, 중앙선거 관련해 후보 등록 전후가, 김문수는 14에서 31, 이준석은 5에서 8. 대구 경북 TK 보겠습니다. 이재명은 3%포인트가 올랐는데 김문수는 20%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이준석은 4%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TK, 부산, 울산, 경남을 보겠습니다. 이재명은 오히려 9%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김문수는 무려 35%포인트가 치솟았습니다. 이준석도 4%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지금 홍준표 전 후보 얘기 좀 잠깐 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절연을 했는데 정남이가 떨어졌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하와이에 가 있다는데 뭐라고 했느냐. 2번 탄핵당한 국민의힘과는 절연하지 않을 수 없다. 다급하니까 비열한 집단에서 다시 오라고 하지만 이젠 정남이가 떨어져 근처에도 가기 싫다. 한 번은 내가 일으켜 세웠지만 두 번째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그 당을 나왔다. 탈당만 하면 비난할 터이니 정계 은퇴까지 한 것이다. 그러자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당에서 2번의 대권 도전, 2번의 광역단체장, 경남지사하고 대구시장을 말하죠. 수차례 국회의원 당선을 한 분이 이제 와서 이러면 안 된다. 타고난 인성은 어쩔 수 없나 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는 경남이가 떨어진다. 이랬고 권영세는 아유 타고난 인성 어디 가냐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대통령 선거 19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사법 리스크가 작동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 하는 그런 무더기 법안들을 통과를 시키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정남이가 떨어졌다. 타고난 인성은 어쩔 수 없다. 이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